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30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체시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 백신 관련주가 있죠. 제일바이오라든지 이글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넬바이오텍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넬바이오텍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동물의약품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그 발생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조금 3%가량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21%가량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3%를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식어버리게 된다라면 아마 갭을 메꿔버리는 소멸갭이 발생이 됐을 텐데, 일단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 나온 소식들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돼지열병에 대한 추가 확진, 추가 감염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추가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돼지 바이러스잖아요. 돼지와 돼지 간에 옮겨지는 돼지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제어하기 힘듭니다. 바이러스를 제어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ASF라는 돼지열병 이거를 제어가 가능했다라면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내려올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그리고 코로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호흡기 감염이긴 하지만 이게 제어가 가능했다라면은 제가 볼 땐 전 세계로까지 확산이 안 됐을 겁니다. 물론 메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있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은 경우는 전염력이 낮죠. 치사율이 높은 대신에 전염력이 낮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해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게 이것도 사람이 겨울만 되면 감기 걸리듯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제어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발병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홍천 지역 외에는 일단은 소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바이러스 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제어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중국을 통해서 결국에는 북한을 통해서 이제 국내까지 와버렸죠. 강원도까지 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어가 가능했다라면 아마 여기서 끊겼을 겁니다. 일부러 확산시키지 않는다라면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게 되면서 이 돈육 관련주들, 이게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은 어미 돼지들이 교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짝짓기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수급이 딸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료값이란지 원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닭고기 가격까지 올라간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돼지고기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추가 변동성 나오겠지만은 테마로서만 보시고요. 이걸 접근하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까지 해가지고 또 바이러스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일단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을 볼 건데, 이거는 아직 추세가 완전하게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이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본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작년 1월달이죠. 작년 1월달에 66,6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검은색 선을 좀 주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은색 선이 돌파가 안 되고 저항이 되고, 돌파가 안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고 변동성이 나왔을 때 플러스 이슈까지 발생되게 되면은 신뢰도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1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가 최근에 돌파 시도가 나온 상황이고, 거기다가 실적까지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 최근에 뭐 태양광 이슈도 있긴 하지만 신재생 쪽보다는 계속해서 케미칼 부분이 히든 종목의 실적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이 121선을 돌파가 된 상황이고, 저항으로 작용됐죠. 돌파가 될 것 같았지만은 시온스는 돌파 나오지 않았고요. 다시 데드 크로스 났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나게 되면서 거래량이 좀 실려주게 되면서 거래량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도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121선보다는 241선이 좀 분기점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잡을 수 있는 분기점은 1차 분기점은 이 37,798원인데 38,000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8,0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세가 가파르게 전해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0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요 가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000원대. 그래서 요거 좀 달리 볼게요. 1차 분기점은 38,000원대 241선 요 부분을 볼 거고요. 1차 목표 주가는 이제 42,000원대를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